안녕하세요 여러분, 컬러풀 버섯 버튼 프라입니다. 영상 참 오랜만이죠, 그쵸? 근데 오랜만에 영상인데 다이어트 포기선언을 해버렸네요. 뭐 임시적인 거긴 한데요.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업로드 주기가 좀 불규칙적 해가지고 이번에는 규칙적으로 올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좀 많이 밀리게 됐어요.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이에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은 농땡이 피우네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일단은 챌린지 포기했습니다. 중도 포기했어요. 왜냐면은 일단은 저는 이미 일상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인데 또 45일 동안 하루하루 빠짐없이 모든 거 먹는 거를 다 기록하는 게 저한테 좀 많이 부담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패시크릿이라는 앱을 쓰면서 탄단지 몇 퍼센트 먹고 몇 칼로리 먹고 막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못하겠더라고요. 수치가 문제야.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좀 뭐가 낮게 먹었거나 아니면 많이 먹었거나 하면 바로 흔들리는 멘탈. 나는 그게 쓰기 너무 싫었거든. 근데 뭐 번개 챌린지에서는 이제 그걸 사용하자고 다들 합의가 돼가지고 그걸 쓰다 보니까 다이어트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그냥 안 하게 됐어요. 근데 지금 시스템상 하루라도 기록을 안 올리면은 바로 그냥 나가리 되는 그런 챌린징한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냥 그만뒀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챌린지 자체를 그냥 그 범계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시작한 거긴 한데 그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. 친구들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아요, 덕분에. 다이어트를 할 때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걸 의식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챌린지를 하니까 완전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을 스스로 가지게 해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고 시작했잖아요, 저도. 근데 막상 나한테는 그렇게 맞지 않는 제도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동시에 다양한 인간관계로부터의 현타들이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지금 옛날 나이로 32이고 지금 만 나이로 30이잖아요.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소위 결혼 정년기고 주위 사람들도 거의 다 그런 쪽에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게 서로가 서로를 숫자로 부르는 현상이 저로 하여금 좀 많이 지치게 만들었어요. 여자는 남자를 돈으로 부르고 남자는 여자를 나이랑 사이즈로 부르고 이름도 없어. 그냥 그렇게 부르는 대화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너무 현타가 온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증오랑 헤이트가 이제 갈수록 심해지니까 나는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그런 대화들 사이에 껴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이런 국가에서 나도 그렇고 미래에 태어날 자식들은 얼마나 더 이런 거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적이게 됩니다. 많이 회의적이게 돼. 그러던 도중에 이제 갑자기 영국에서 스카우트제가 옵니다. 한국에 본점을 두고 영국에 분점을 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영국에 넘어와서 중국어, 영어 그리고 나의 컨텐츠 마케팅 그런 능력으로 한번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. 솔직히 많이 고민이 되긴 했어요. 왜냐면은 이제야 좀 내 삶이 한국에서 좀 안정화되어 가는 상황인데 이 모든 걸 다 처분하고 버리고 영국으로 떠나는 게 솔직히 하루아침에 이제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.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많이 찾아보기도 찾아보고 갔다 온 친구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얻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저번 연애를 할 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숨이 확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. 왜냐면은 만약에 자식 생각이 있으면은 최소 결혼하자마자 한 3년은 한국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갑자기 내 숨통을 조이는 거야.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. 그러니까 내 자유는 여기서 끝인가?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약간 와닿게 느껴지면서 아직 더 약간 자유롭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면서 어차피 한국 생활이 좀 지쳐있는 상황에서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을 가는 쪽으로 굳혔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TMI 때 제가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고 많이 하면서 외국을 왜 나가기 싫어하는지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여행을 존나게 싫어합니다.
이미 가볼 때 어릴 때 다 가봤고요. 살다 온 경험은 적지가 않아요. 한국만큼 편한 곳이 없습니다, 세상에. 진짜로. 집 나가는 개고생이고요. 한국이 최고예요. 그래서 솔직히 영국 가는 것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. 그런데 약간 내 안에서 너무 속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고 사회적 나이에 너무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 한국에 있으면 몸이 편리한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외국에 나가면 편리함은 줄겠지만 그래도 편안함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걸 너무 갖고 싶었어요. 그래서 나가려고 했죠. 근데 그 가는 쪽으로 굳힐 때까지 엄청난 시간 투자가 필요했고 시점도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. 2군데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가야 된다고 했어. 그리고 갈 거라 그랬어. 그래서 힘들게 마음 결정을 합니다. 영국으로 떠나기로.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신점 본 곳에서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라는 거야.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. 그래서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해 죽겠는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차 사고가 났대. 삼중추돌에 차를 폐차했다는 거야. 척추에 금이 갔고 나이가 있으신데, 그러니까 이때부터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극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. 인간 스트레스, 영국 스트레스, 그리고 엄마 스트레스까지 그냥 된 거야. 그냥 해서 이제 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 했는데, 또 제가 또 이전에 전세 사기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? 집주인이 갑자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. 집 연장을 할 거면은 돈을 더 올려달라. 5%. 원래 전세 계약 이제 연장을 할 때 5% 증액이 가능해요. 근데 제 집주인이 지금 파산을 했단 말이야. 그러면은 돌려줄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생돈 5%를 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참고로 이 5%는 서로 동의하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.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안 올려도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발 살려달라고, 자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없으면 자기 안 된다, 자기 죽는다, 어쩌라고. 존나 없네.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보니까 집주인의 상태가 이렇게 변경이 있는 시점에서 증액을 하면은 보증보험이 안 될 수도 있대요. 그래서 내가 허그에 한번 물어보고 연락 줄 테니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.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사람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잠수 탔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싸움이 있었어요. 아니 진짜 짜증나가지고 얘기도 하기 싫은데, 전세 사기 가해자들의 레포토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자기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자기도 살아보려고 이러는 건데 제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. 자기도 정말 절박하다. 그 영국을 가게 되면은 집을 어차피 해지하고 가야 되니까 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. 제가 집 계획 9월까지거든요. 그러면은 9월까지만 살고 나머지 몇 달은 서울에서 단기 임대를 하고 살다가 이제 내년 초에 나가야겠다 라는 계획을 다 짜놨었어요.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저는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계약 종료일자에 이제 보증금 돌려주세요.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대구에 있잖아요. 엄마랑 아빠랑 길게 얘기를 나누고 그 런던에 있는 사람이랑 전화도 하고 잘 갔다 와라,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. 결론이 났고, 저는 이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중국어 공부와 이제 제 영상 편집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강의들, 이런 것도 손대기 시작하고, 이제 뭐 마케팅 강의들, 그런 거에 조금 더 힘을 쏟기 시작했어요. 다이어트랑 운동보다는. 왜냐하면은 당장 몇 달 뒤에 실전 투입이니까 내 실력이 부족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. 특히 중국어 방면에서는 제가 중국어를 막 그렇게 플루언트리 하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중국어에 다 쏟았어요. 그리고 이제 2달 뒤에 집에 나갈 거니까 단기 임대로 살 집들도 알아보고,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1개, 2개 처분하고, 친구들한테 뭐 다는 아니지만 1명, 2명씩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죠.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될 실무진들과 온라인 미팅을 했어요. 그래서 제 레주메도 보여드렸고, 레주메를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. 자기들이 할 일들과 제 경력이 모두 일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일 것 같다.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, 신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내가 살아왔던 그것들이 약간 인정받는 느낌이어서 너무 기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있고 이틀 뒤에 자고 있었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아요. 미안한데 같이 할 수 없게 됐다. 뭐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한 개가 빠그라져가지고 나를 부를 수 없게 됐다. 어니 벙벙했죠.
사업이 하나 줄어서 연락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. 자다 밖에서 받은 전화라서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야. 이게 지금 내가 듣는 게 뭘 듣는 건가. 그 한국에서 삶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라리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막 못 섞이고 그냥 붕 뜬 상태로 지내는 것도 너무 하고 싶었고, 약간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해로우니까 내 정신 건강에 나도 정말 큰 맘 먹고 마음을 돌린 거기도 하고, 난 주변에 이미 거의 다 알렸고 집도 정리했고 짐도 정리했고 비자 발급 진짜 코앞까지 왔는데 취소 통보를 들으니까 사람이 미치더라고요. 심지어 약간 먼저 조금 일한 게 있거든요. 근데 시차가 안 맞다 보니까 내가 새벽 2시까지 뭐 만들어주고 막 일하고 막 자고 막 그랬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화 한 통으로 기획하던 일에 지장이 생겨서 함께 하지 못하겠다.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. 이거 진짜 어떤 기분이냐면은 약간 붕 떴다가 얼굴부터 그냥 이렇게 패대기에 쳐지는 그런 느낌? 이게 진짜 제일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아, 내 기분이. 솔직히 처음에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아니면 나가기가 또 힘들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좋은 기회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. 심지어 어떤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약간 잡 오퍼를 주셨는데 너무 매력적인 잡이었어요. 진짜 한 번쯤 해보고 싶은? 근데 영국 가는 것 때문에 다 거더라고. 이런 것 좀 놓친 기회도 많고 좀 집도 나갔던 거야. 집도 없어 이게. 그래서 내가 또 집주인한테 저 집 다시 연장할 수 있냐 고지할 수 있냐니까 그새 자기가 세입자를 데려왔대요.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 깡통집에. 그래서 안 되는데 계약서 썼대.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집도 없고 기회도 잃고 부모님 아프시고 일도 한 개도 안 풀리고 그리고 또 다시 이런 헤이트가 가득한 세상에 다시 또 던져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슬픕니다. 네. 그래서 진짜 이 충격에 한 3일 정도는 집 밖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고 뭐 먹으면 토하고 눈물만 나고 그렇게 보냈어요. 그래서 기운을 좀 차려서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뭐 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전세 안 살려고요. 이제 월세로 살면서 좀 더 치열하게 살아봐야죠. 뭐 어떡해. 한국인이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남겠지. 그래서 이제 그 3일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몸 한쪽이 뭐 눌렸는지 약간 디스크가 조금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너무 아프더라고. 그래가지고 또 집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몸을 이끌고 집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또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. 할머니가 위로 가시대요. 그래서 집 보다가 뭐 옷 갈아입을 그것도 없이 다 들고 내려와서 지금 대구예요. 힘든 일은 한 번에 다 온다죠. 한 번에 다 온다죠. 내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삶의 난이도는 절대 더 쉬워지지 않고 갈수록 더 높아지는데 우리가 그 살면서 그런 난관들을 다 헤쳐나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 대한 역치가 올라가는 것뿐이지 삶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큰 산 넘었어요. 결국에는 그래 뭐 어떡해. 일단 여국행은 다 빠그라졌고 집 뭐 나름 구했고 이제 몸이 지금 좀 많이 말을 안 듣는데 아무래도 지금 도수치료랑 좀 치료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긴 해가지고 이게 프리랜서의 삶입니다, 여러분. 풍전등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. 늘 이렇게 삽니다. 프리랜서들 응원해주세요, 여러분. 진짜 본거도 다 틀렸네, 결국에는. 못 나가네? 안 나가네? 그래서 다시 영국 측에 물어봤죠. 앞으로도 영영 기회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은 짧은 미래에도라도 이제 날 부를 수 있는 것이냐 하니까 최소 1년간은 못 부를 것 같다고 하네요. 3일 전까지만 해도 모든 직원이 빨리 넘어와라. 너가 필요하다. 이건 기회다. 했었는데 네, 그래서 요즘 제 삶은 이래요. 정신없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될 때까지 하나라도 제발 전세 사기든 뭐 한국에서의 삶이든 이 현재 상황이 좀 해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원래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뭘 입에 집넣긴 한데 제 다이어트는 진짜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에 있을 때나 가능한 것 같지. 좀 재정비하고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 하소연
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약간 또 플러스 나 X에 관한 얘기인데, 저 전세 사기 진짜 안 당하려고 정말 많이 공부했고, 계약할 때 변호사, 감정평가사, 공인중개사 한테까지 다 등기부등본 보여주면서 안전한 물건인 거 확인받고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또 당했잖아. 그런데 이제 그때 전 남자친구가 한 말, 네가 안 알아보고 계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씨발, 나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제로인가? 영상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자꾸 빡친 일들이 막 생각나서, 또 약간 빠한 말 몇 개 더 말해줄까? 내가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싫어졌는지.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잖아요. 내가 얼마 버는지 다들 너무 궁금한가 봐. 그래서 한 명은, 언니 그 종합소득세 할 때 언니 돈 더 내? 아니면 받아? 질문 너무 투명하죠? 그리고 또 한 명은, 언니 나는 언니가 프리랜서고 얼마 버는지 가늠이 안 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모았을 줄 알았어. 오. 실수한 거야. 실수한 거야, 너네. 저는 MTV라서 원래 말이 많아요. 나도 할 수 있는 말들인데 안 하는 건데,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누굴 바보로 더 이상 말 안 할래. 인간관계 한번 정리도 하고 올게요. 쌤, 한국 사회는 너무 병든 것 같고,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, 아니 나만 그럴 수 있어. 그리고 진짜 너무 모두 다 돈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슬퍼요. 나도 이제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다 보니까 하반기 계획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그래도 이제 다시 해야죠. 어떡해. 당연히 인종 잘 지키고, 그래서 저도 일상생활 돌아가가지고 빨리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웃는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셀라비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도 결점 없는 하루 보내시고,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